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잠입니다. 오늘 5월 20일 오전 9시 반 정도인데, 지수 흐름, 주봉까지 이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주봉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번 주 단기간 신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주간 등락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밤 사이에 나온 이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 0.3% 정도 하락, 나스닥 0.2% 정도 하락이 나왔고, S&P 500도 0.1%대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좀 높게 시작했다가, 아래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비슷하게 내려와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진 모습이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들어 올렸다가 쭉 밀려서 박스권. 그래서 이 시간대를 좀 살펴보면, 어, 5월 19일 11시, 미국 시간으로 11시 뭐 이쯤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선물 흐름은 또 미니 나스닥 선물도 0.2%대 하락, S&P 500 선물도 0.1%대 약간 약보합권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다뤄드릴 건데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지금 밤에 다시 재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 밤에 다시 재개한다는 기사가 장 종료 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중단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상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봉상 다우 같은 경우에 0.3%대 약간 아래 꼬리로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주봉상 강한 양봉이 나와줬죠. 주봉상 3%대 지금 양봉이 나와주면서 단기 고점대 라인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추세로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추세를 돌파해준다면 한 단계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추세를 지금 아직 완벽하게 돌파를 한 모습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어제 0.8%대 갭으로 떠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갭으로 떠서 좀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코스피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448일선 다시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구름대를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돌파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정고점 라인까지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에 굉장히 괜찮은 흐름 나왔죠. 지금 한 3주 정도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 직전 음봉을 먹는 양봉이 강하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224 주선을 돌파를 해줬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추세가 잘 보이는데 딱 보면 이런 추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로 돌파하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올려주거나 추세 타고 올라가주는 그림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봉상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겠죠. 이때 이렇게 지지 나왔었고 저항 그리고 최근에도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구간 2550선 50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흐름이 좀 좋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다행인 건 수요일날 2%대 강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를 조금 돌려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시 일봉상 이 112, 224일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면서 448일선을 다시 회복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좋다. 구름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직도 넘어가야 될 구간이 많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다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주봉상으로는 다행히 아랫꼬리로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아랫꼬리로 이 구간을 지켜줬으니 다시
112, 224주선이 모이는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면서 위로 틀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834포인트 정도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 다시 돌파해줬으니 추가적인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 어제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음에도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이 448일선이 약간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다행인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준봉을 매집봉을 기준으로 몸통의 중간, 이 매집봉의 몸통 중간조차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는 건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위로 방향을 틀었는데 내려온다면 여전히 이 224일선 구름대 모여있는 6,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가 괜찮아 보이고 돌파한다면 이 448일선 위에서 앞에서 꼬리로 저항을 많이 맞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완전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플렉스는 이번 주에 물론 한 월요일 날 이렇게 8%대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이후에 하락 다시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이 이평을 5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있죠. 어제도 2.5%대까지 밀렸었는데 회복해주고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448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날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쑥 밀어냈다가 다시 올려주면서 약간 분봉상 정별 흐름을 만들어주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 지금 이 정도를 바닥으로 지켜주려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죠. 8,500원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혹시 이 유라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8,5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자동차, 뭐 수소차 관련 부품 테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이 올라가는 추세 지켜주면서 윗꼬리가 많이 나왔었던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물론 여기서 다시 이 수렴 추세로 내려왔다가 찍고 갈 수도 있겠죠. 대신 여기서 위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 이 구간 위에서 지지받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유라테크도 주봉상 저번 주에 거래량 실린 양봉 이후에 그냥 도치형 캔들이죠. 그러면 도치형 캔들 나왔으니 내일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 나오면 가장 베스트겠죠.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가 거의 끝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한 2, 3주 정도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도 조금 물론 상승이 이렇게 5거래일 동안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지금 캔들 위치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 5,700원대까지 또 찌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소폭 찔렀다가 음봉 마감 캔들 자체는 양봉이지만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제가 단기 저항으로 보이는 이 5,600원 정도 라인 윗꼬리가 많은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 구간 위로 한번 찌르면서 분봉으로 보면 찌른 게 명확하게 나왔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다시 눌러주고 박스권 세력이 방치는 했지만 그렇게 주가가 아래로 빠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보시면 위로 찌르면서 매물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죠. 5,700원대까지 찌르면서 지금 보시면 제가 단기 저항으로 말씀드려서 5,600원대 이 정도 위를 한 번 더 찔러준 모습이죠. 이 구간 위를 찔러준 모습인데 그러면 찔러줬으니 분봉상 흐름도 깨지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단기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주에도 현우산업은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추세가 매집봉 이후에 이 매집봉이 강하게 거래량 터진 거래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거래량 1,5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구름대 앞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만약에 이 구름대를 깨고 올라가는 추세도 단기적으로 깬다.
그러면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겠죠. 이 정도 구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구름대 앞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현우산업은 뭐 나쁘지 않죠. 저번 주에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음봉을 소화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지금 괜찮아 보이고 주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지 지켜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위치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공격 매집해줬고 그 공격 매집 라인권까지 고점대까지 찌르는 매집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봉상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한번 있어 보이죠. 그래서 현우산업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27%대까지 올라주면서 종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목요일 날 시외에서 2.8%대 거래량 터진 하락이 나왔는데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제 시가 마이너스 4% 시작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6%대까지. 다행인 건 밀렸지만 크게 밀리지 않았고 거래량 없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이 저점을 돌려주면서 이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걸 지켜봐야겠죠.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봉상 보시면 신기하죠, 여러분. 주봉상 제가 4,500원 정도에 내려오면 그때 불타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린 모습이죠. 저번 주에 강하게 음봉으로 내리꽂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다시 방어해주면서 캔들 자체 양봉, 주봉상 양봉 하면서 지금 월봉상 지금 윗꼬리가 강하게 있는 이 정도 구간을 지금 계속 소화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와 주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구간만 지켜 4,500원까지 내려온다면 불타기를 할 예정이지만 내려오지 않고 다시 다음 주에 또 양봉이 나와준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신전자도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한 번 더 가져올 생각도 있고 일단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도 지금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화요일 날 2%대 하락 나오고 어제도 좀 0.4%대 하락이 나오겠는데 전체적으로 캔들을 올려놨죠. 그러면서 보셔야 할 점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5일선 타고 가다가 이탈하니까 15일선 지지 나오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15일선을 깨고 내려왔을 거면 장기동 평선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33일선 정도까지 밀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는 건 다음 주에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매집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없이 이 매집봉의 몸통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바닥에서 저점 올려주는 추세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추세를 복사해서 붙이면 또 고점끼리도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추세 하단 이 추세 고점 상단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돌파해주고 내려왔다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이 추세를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내려왔다가 이 안으로 추세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한 번 더 지켜주는 그림 나오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대가 한 6,8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 크지 않죠. 5%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솔 테크닉스는 이 구간 지켜준다면 괜찮은 흐름 지켜 나와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뭐 이 한솔 테크닉스도 주봉으로 보면 괜찮게 나와줬죠,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6%, 고가 8%딱 보이시죠, 여러분. 매집봉 강하게 뜨고 그 다음 주 도지형 캔들 나오고 또 다시 거래량 조금씩 스멀스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전환해주는 모습. 그러면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6,600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그러면 다음 주봉상 7,900원 정도까지 도전할 수 있겠죠. 딱 보시면 이 구간이 이 앞에 전고 언덕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6,600원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튈 가능성,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은 이 추세 위에서, 이 추세 위에서 매매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일단 코스닥 자체가 지수가 수요일부터 좀 반등을 해줬죠. 이 흐름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는데, 유라테크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9%, 상신전자 22% 이렇게 큰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유라테크만 약간 보합권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수가 좋으면, 지수가 맞춰주면 개별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물론 상신전자는 지지받을 만한 구간에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온 케이스고, 이 현호산업이나 누리플렉스, 한솔테크닉스 크게 이슈가 없었음에도 지수가 받쳐주니까 개별 종목들 흐름이 좀 나온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수익을 좀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이 5종목 중에 현재 이 3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종목. 유라테크도 지금 한 7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현우산업 400만 원치 갖고 있고, 상신전자 560만 원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목은 지금 비중이 현우산업이나 상신전자 두 종목만 합쳐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꽤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홀딩 중입니다. 현우산업은 만 원은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으로 적어도 전고점 8,000원대 라인까지 좀 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밤 사이에 나온 이슈를 좀 보면, 일단 부채 협상이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어 보시면 부채 한도 협상장을 떠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 떠나면서 중단됐다는 소식이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 나스닥 내리고 S&P 내리고 다우존스 내리고 장 마감 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미 장이 끝난 뒤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어 오늘 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지금 오늘 밤이면, 미국은 아직 5월 19일이죠. 지금 미국은 아직 5월 19일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일봉상 금요일 하락 마감이 됐지만, 주말이나 오늘 사이에 어, 협상이 타결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국내 증시 월요일 날 충분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부채 협상 다시 재개를 한다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밤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점심 오후 한두 시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결과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됐다가 밤에 다시 재개가 된다는 거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파월이 금리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밤에 했었죠. 보시면 미국 은행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은행업의 스트레스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일지 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점차 발전하는 전망을 보면서 신중한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 이러면서 은행업의 불안정 상황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 결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약간 애매하게 발언을 하긴 했는데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다음 달 6월 달에 금리 동결이 약간 확실시 되는데, 이제 페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지 이게 좀 기대감이 좀 주목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리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메인은 이제 경기 침체 디폴트인 것 같아요. 세력이나 뭐 글로벌 증시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슈는 지금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세력이 갖다 붙일 이슈는 디폴트와 경기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도 지금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어 다들 다 떠들고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만 안 좋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생각 이상으로 심하지만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생각 이상으로만 안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증시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더 하락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냐 생각보다 심하지 않네 이러면서 증시가 다시 선반영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유튜버 분들 또 지금 상반기 상승장 아직 어,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상반기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기 침체도 지금 연말 늦어도 3분기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상승장 가능성은 아직 있다. 상반기면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상반기 상승장을 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일단 이 부채 한도가 주중에 주말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밤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있으면 선별해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